이제 크리스마스 리스 작업을 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정사각형 사이즈로 만약 인쇄를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판형을 좀 만들어 봐야겠죠. 자, 플러스 누르시고 플러스 폴더 마크를 누르셔서 밀리미터로 변경을 꼭 해주시고, 넓이는 이거는 이제 자기가 판형을 몇으로 할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12cm 짜리를 만든다 그러면은 120mm가 이제 12cm잖아요. 근데 항상 이 재단 가이드를 포함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4mm를 더 늘리면 원하는 수치로 재단이 돼서 12cm 짜리가 오겠죠. 그래서 123mm, 123mm, 300의 상도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15cm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154, 154 이렇게 입력해서 4mm씩만 더 더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색상 프로필은 이제 재팬컬러 2001 코티드로 체크를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제공드린 스케치 파일을 오픈해 볼게요. 동작, 추가, 사진 삽입하기에서 이렇게 PNG 파일로 된 스케치 파일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나는 디자인까지 해보겠다라고 가정했을 때 작업 방식을 안내 드릴게요. 자,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캔버스, 동작에서 캔버스, 그리기 가이드를 활성해 주세요. 자, 그러면 뭔가 격자가 생겼죠?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들어갑니다. 자, 상단에 보면은 얘는 이제 선의 색깔을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선의 컬러를 변경하실 수 있고, 불투명도, 선의 불투명도와 두께도 조정할 수 있고, 격자 크기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는 요 대칭 기능인데, 그래도 간단히 메뉴를 볼게요. 2D 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물화 그릴 때 넓게 판형을 만들고 왼쪽에 인물화 사진을 놓고 이 격자를 활용해서 관찰할 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또는 그리기 도움 받기를 체크하면 요 선을 그을 때 요 그려져 있는 부분만 그릴 수 있거든요. 제가 체크하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에 보조라고 체크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으면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깨끗하게 그려줄 수 있고, 또는 이 선에 맞춰서도 그릴 수 있습니다. 다시 기능으로 가볼게요. 자, 등거리는 방금 기능이 굉장히 똑같고, 방금 2D 격자와 이 불투명도 두께의 격자 크기 다 조정이 똑같은데, 이렇게 대각선 방향이랑 수평선의 선을 그어줄 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할 때 많이 쓸까요? 자, 들어오시면 저는 이거를 약간 공간 같은 거 디자인할 때 활용을 해요. 이게 미니어처처럼 뭔가 디자인을 한다든지 할 때 여기에 이제 막 침대 같은 것도 놓게 될 거고요. 그리기 도움 받기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이상으로 선이 안 넘어가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런 아기자기한 디자인류의 그림을 그려보시겠다 하면 좀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낙서한 거 지울게요. 자,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 오셔서 원근은 이게 아무것도 안 뜨는데요 할 수 있는데, 콕 이제 펜으로 콕 찍으면 이렇게 소실점이 생기고 지평선 또는 수평선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선이 생겨요. 그래서 어반 스케치 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칭, 오늘 저희가 쓸 기능이 이 대칭입니다. 그래서 선 색깔은 자기가 이제 잘 볼 수 있는 컬러를 설정을 해주시고, 옵션을 볼 거예요. 자, 옵션에 보면 수직, 수평, 사분면, 방사상 이렇게 메뉴가 있어요. 수직은 말 그대로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그리면 오른쪽이 같이 그려지는 기능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리기 도움 받기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확인해서 나오시면, 제가 여기다 하트를 뿅 그리면 이렇게 같이 그려지죠. 자, 근데 이 기능에서 회전 대칭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얘를 체크하고 나와 볼게요. 그러면 이게 역으로 반전돼서 그려져요.
그래서 요거를 반전해서 이렇게 회전돼서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그려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뭔가 특이한 스타일의 디자인을 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X자로 교차되면서 그려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디자인 같은 거 하실 때 활용하기가 너무 좋겠죠. 자, 다시 그리기 가이드 편집을 들어와 볼게요. 자, 수평은 이번에는 반대로 수평을 누르면 수직이랑 또 다르게 이렇게 위아래 대칭으로 묘사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기능으로 회전 대칭과 그리기 도움받기를 체크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분면은 하나를 그리면 4개가 그려져요. 근데 오늘 저희가 사용할 건 이 방사상입니다. 방사상을 체크하면 이렇게 한 칸을 그려도 8칸을 다 그릴 수 있어요. 지금 회전 대칭이 없는 상태에서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리기 도움받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면 레이어에 보조라는 마크가 되어 있고 클릭했을 때 그리기 도우미에 V 체크가 되어 있죠. 이거를 꼭 체크해줘야만 제가 하나를 그려도 이렇게 8개를 다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을 한번 볼게요. 마주 보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리스 같이 뭔가 계속 돌아가는 느낌을 낼 때는 회전 대칭을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경우에도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할 때도 있어요.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에 리스 디자인을 하실 때는 그냥 일반 대칭을 쓰면 좀 특유의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뭔가 이런 장식적인 제가 대충 하고 있지만 뭔가 요소들을 만든다 그러면 좀 고급지고 앤틱한 느낌의 디자인들을 연출하실 수 있고요. 회전 대칭 한번 다시 볼게요. 옵션에서 회전 대칭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색을 좀 바꿔서 비교를 해봐야겠죠? 이제 디자인의 스타일이 이렇게 돌아가듯이 디자인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파리를 그리면 위에 거는 마주보면서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 무한으로 반복되는 회전의 느낌을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작업을 하실지에 따라서 일반 대칭을 사용할지 회전 대칭을 사용할지를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실수로 레이어를 추가했어요. 자, 추가하면 여기에 보조 마크가 없죠. 그리기 도우미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하실 때가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그리드가 설정이 돼 있어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얘를 눌러서 그리기 도우미 체크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모든 8칸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케치를 하실 분들은 이 레이어 지우시고, 자, 브러쉬는 전 클래식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케치 브러쉬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요거 패치되면서 라이브러리 변경이 됐거든요.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면서 프로크리에이트 라이브러리와 클래식 라이브러리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에서 뭐 6B 연필이나 HB 연필 이런 걸로 나는 처음부터 내가 디자인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를 미리 하셔서 이 작업하실 거를 디자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는 지금 샘플로 작업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드린 샘플을 이렇게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는 항상 맨 위에 놓고 흐리게 이 설정을 해주시고 이름은 스케치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항상 스케치보다 아래에다가 레이어를 놓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리드가 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빈 레이어에다 꼭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기 가이드 편집에서 방사상 회전 대칭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세요. 자, 채색을 해볼 거예요. 자, 채색을 하려면 우선은 색깔을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를 불러오시는 게 좋겠죠? 이미지 누르시고 이미지 불러오기 하셔서 완성 이미지를 먼저 이렇게 켜줍니다. 그러면 이 배경부터 좀 채색을 할 건데, 자, 저희
볼륨 2 브러쉬를 들어오시면은 자, 팔레트 나이프 브러쉬를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베이직으로 약간 이런 연한 미 색깔을 쭉 발라줄 거예요. 배경을 할 거라 다시 잠깐 끌게요. 끄고 쭉 요 뒤에를 슥슥 칠해서 나이프로 러프하게 바른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항상 바깥 사이드는 하얀색이 남지 않도록 깔끔하게 칠해 주시는 게 좋고요. 자, 베이직 브러쉬로 1차적으로 채색을 하고 나면 틱 나이프 페인팅 브러쉬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조금씩 색깔을 바꿔가면서 다채롭게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 스케치와 그리기 가이드 때문에 좀 불편하시면 얘를 잠깐 안 보이게 하고 배경 설정을 한 다음에 들어가길 추천드립니다. 밝은 거를 다시 한번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주시고 이 특유의 이 발리는 느낌이 나이프 페인팅의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배경을 칠할 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 크리스마스 리스 작업이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추가한 레이어에서 꼭 그리기 도우미를 체크해 주시고 이 그리기 가이드를 다시 보이게 해서 한 칸만 작업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브러쉬를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안 쓴 브러쉬가 이 텍스처드 아크릴 브러쉬를 안 써봤기 때문에 저는 요걸 좀 써볼 거예요. 크리미 플로우 아크릴 1을 써볼 건데, 자, 컬러는 지금 보시면 밝은 것도 있고 어두운 것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우선은 밝은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브러쉬는 사실 아크릴에서 뭐든지 다 써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좀 최대한 안 쓴 브러쉬를 써보려고 해요. 크리미 플로우 아크릴 1을 사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부분을 잡고 작업을 할 거예요. 이때 색을 좀 다채롭게 쓰셔도 되고요. 나는 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다 하시면 그냥 샘플에 있는 그대로를 활용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둡죠. 그럴 때는 굳이 다 같은 게 덩어리로 돼 있으면은 하나로 이제 붙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하고 밝은 거 하고서 어두운 걸로 따로 한 번 더 넣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러를 추출해서 작업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새롭게 넣어주셔도 됩니다. 경계가 어색하지 않게 넣어줄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끄고 보면 이런 식으로 물감 느낌이 많이 들게 작업이 됐어요. 그래서 스케치를 끄고서 다시 한 번 더 면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 브러쉬의 특징은 요 크리미 플로우 아크릴릭 브러쉬의 특징은 바르면 바를수록 색깔이나 질감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진짜 수작업 같은 느낌을 더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조금 더 물감의 느낌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 더 그릴 건데 모든 레이어에다가 다 똑같이 그려버리면 너무 힘들어요. 저는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서 이번에는 좀 어두운 애들이 있는 걸 그릴 건데 이 완전 어두운 애가 있고 조금 덜 어두운 애가 있죠. 그래서 저는 덜 어두운 애부터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방금 칠한 거보다 뒤로 이렇게 넘어가 있는 느낌을 줄 거면 아래에다가 놓고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기 도우미 체크 무조건 이거 해주셔야 하나 그려도 다 같이 그려져요. 이거 누락하기 때문에 한 칸 다 그렸는데 나머지가 안 됐어요 이러실 때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요거 그리기 도우미 체크가 돼 있는지 레이어를 추가하면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요 밑으로 칠을 할 거예요.
자, 이 레이어가 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튀어나가도 얘가 예쁘게 가려주고 있죠? 위쪽에 있어서.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쭉쭉 얘를 다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렇게 컬러를 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어두운 컬러를 활용해서 여기 작업을 또 해주시는데, 이때 레이어를 나눠서 작업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지금 요 맨 위에 있는 게 제가 스케치 선을 넘어서 여기가 칠이 안 될 것 같아서 살짝 지워낼게요. 그래서 레이어를 또 만약에 추가한다 그러면 그리기 도우미 해서 아까 요 중간 톤 그린 거 위로 어두운 톤 한 번 더 작업을 해줄게요. 하나에다 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나눠 놓으면 더 다채롭게 수정하기가 편하니까 최대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시는 게 좋겠죠. 아까 중간톤 그린 거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계를 조금 맞춰서 작업을 해줄게요. 밝은 톤보단 아래 있으니까 편하게 채색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스케치를 없애고 보면 진짜 빠르게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리스 작업을 할 때는 무조건 이 그리기 가이드를 활용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스케치 다시 켜고요.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클래식 아크릴 위에 맨 위에 있는 디테일 아크릴 브러쉬를 활용해서 이 섬세한 줄기 부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레이어를 추가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그리기 도우미를 설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한 칸을 그려도 모두 다 채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좁은 부분을 작업을 할 건데, 자, 이때 다 같이 칠해지는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다시 또 그리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8칸이 다 그려지는 게 시간을 좀 많이 축소시켜주고 디자인적인 느낌으로 좀 묘사하기가 좋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서 좀 쉽게 작업해 보시라고 안내 드리는 거니까 직접 다 그리실 분들은 뭐 다 그리시는 것도 너무 좋죠. 근데 난 좀 쉽게 해보고 싶어요 하시면 이 방법으로 꼭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쭉 칠해서 줄기를 만들어 볼게요. 스케치 끄고서 한번 보시면서 요 이파리 끝으로 잘 맞는지 또는 요 안으로 쑥 들어갔으면 수정을 좀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렇게 다 칠해지니까 너무 편하죠. 그리고 줄기 아래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또 그리기 도우미 체크한 다음에 열매 마저 해주시면 돼요. 진짜 빠르죠. 그래서 이 기능은 저는 시즌 때 디지털 카드 만들 때도 많이 활용하고요. 해외 샵 같은 거 운영할 때 소스 만들 때 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 인맥 표현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작업하고 맨 위로 레이어 추가해서 여기 그리기 도우미 한 번만 더 체크를 하고 이 디테일 아크릴 브러쉬로 쭉 작업을 하실 건데 이 주변 컬러를 활용하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새로운 뭔가를 만들기보다 이 밝은 면 위에는 저는 요 중간 톤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볼게요. 얘도 이제 그리기 도우미가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싹 다 되죠. 그럼 요 중간 톤은 저는 요 밝은 톤을 잡고 이렇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색깔은 2가지 컬러만 사용해도 이렇게 예쁘게 묘사를 하실 수 있고 여기 있는데도 이제 중간 톤으로 쭉 라인 그려주시고
중간 톤 위에도 이 밝은 걸로 라인을 그려주시고, 어두운 거에는 요 중간 톤으로 이렇게 색차가 너무 갭이 많이 나오지 않게 단계가 좀 보이게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정말 빠른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이파리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우리 여기 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디자인을 해보면 좋겠죠. 자, 그러면은 레이어를 이제 또 추가하시고 계속 레이어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자, 이 끈 같은 경우에는 한 칸을 그려서 다 같이 그리는 거는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위해서 따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도우미는 없이 작업을 할 거고요. 브러쉬는 저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디테일 아크릴 브러쉬로 쭉 저는 이 부분을 작업을 하고 지울 부분은 지우면서 묘사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한 번만 그으면 좀 흐릴 수 있어서 한 번 긋고 위에 좀 덧칠을 해주면서 묵직하게 작업해주세요. 이제 지우개로 이렇게 이파리 부분에서 뒤로 빠져나가는 부분들, 아니면 너무 두꺼워진 부분들 있죠?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는 요 이파리 뒤로 넘어가 보이게 설정을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만 좀 잘 지워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디는 이파리 위로 보이고 어디는 뒤로 넘어가 보이고 이런 거를 좀 묘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리스 위에 이 리본이 장식된 느낌을 줄 수 있겠죠. 지울 때는 이파리 모양까지 자세히 보시면서 지우셔야 돼요. 혹시나 이제 너무 막 무분별하게 지워내면 여기에 막 구멍이 난 것처럼 색깔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 줍니다. 그래서 스케치 끄고 보시면서 어색하지 않은지 보시고 이거 다 되면 레이어 하나 추가해서 우리 여기 전구 넣어주시면 돼요. 자, 전구도 그리기 도우미가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그냥 활용을 하실 거고, 어느 정도 작업하시면 요 그리기 가이드는 끄고 작업하시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껐어요. 그래서 이 디테일 아크릴 브러쉬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가장 레이어가 맨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끈이랑 이파리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작업을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 되면 저는 스케치 잠깐 끄고 어색한 부분 없는지 한번 보고요. 모양도 막 찌그러지지 않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주변에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우리 트리 할 때 했던 장식 있죠? 네, 그거를 좀 넣어서 얘가 전구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넣어줄게요. 이때 찍을 때는 너무 규칙적으로 찍지 마시고 큰 빛이 있으면 작은 빛도 있고, 좀 리듬감이라고 하면 좀 너무 규칙적이지 않으면 리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근데 아쉬운 게 있다면 끈에 이런 라인이 좀 들어가면 예쁘겠죠? 그래서 클리핑 마스크를 써볼 건데요. 이게 끈 레이어예요. 끈 레이어 위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시고, 얘를 클리핑 마스크를 체크해주면 이렇게 속해지죠? 화살표 마크가 뜹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어떤 그림을 그리든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게 끈 안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얀색을 체크를 해서 라인을 하나씩 이제 그려주시는 거예요. 각도나 이런 거를 일정하게
간격을 일정하게 또 묘사해서 쭉 한번 그려보세요. 여기에 이파리 부분을 어색하게 그렸네요. 그러면 요 끈 부분에 오셔서 지우개로 하다 보면 이렇게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파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다시 한번 세팅을 꼭 해주시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장식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문구만 예쁘게 이제 색칠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레드 컬러를 이 끈 색깔이 아까 예쁘게 잘 잡혀서 이걸로 이 물감 브러쉬 물감의 느낌이 잘 나야 되니까 디테일 아크릴 브러쉬 그대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섬세하고 얇은 데에 최적화된 브러쉬이기 때문에 얘로 작업을 하셔야 좀 편하게 깔끔하게 좀 샤프한 느낌으로 작업하실 수 있어요. 꼼꼼하게 하실 때는 이런 디테일이라고 쓰여 있는 브러쉬들 위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 되면 스케치는 안 보이게 하고요. 이렇게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밀도가 약해서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면 복제하셔서 밀도를 조금 더 올려주실 수 있어요. 다 되면 합쳐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는 리스 작업을 했어요. 브러쉬는 저희가 아크릴을 사용을 했지만 만약에 이런 그리기 가이드를 활용한 작업을 하실 때 색연필도 굉장히 예쁘고요. 수채화는 제일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브러쉬를 좀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한 기능을 다채롭게 활용해서 예쁜 이런 카드 디자인들을 다양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남은 3강에서는 인쇄를 이제 하는 방법들, 종이 선택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좀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수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